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여러분 이 리튬 가격에 대해서 좀 이슈들이 많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드디어 이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뭐 슬슬 반등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지금 뭐 기대감들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전기차용 2미크론대 초극방막 커패시터 필름을 개발하고 있는 이 삼형도 이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기업이죠. 2차전지 관련 테마에 지금 현재 묶여있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 상승이 건너 우리 삼형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슈 한번 좀 같이 볼 거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 실적 체크할 거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당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관련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국내에서 지금 이 커패시터 필름의 약 8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삼형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같이 실적 관련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월 29일 날 올라왔던 공시였죠. 아마 미리 좀 보고 확인을 하신 주주님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간단히만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해 사업연도가 여러분 23년도를 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는 22년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시에서 봐야 할 부분은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숫자 여러분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단위가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뒤에 공이 3개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22년도 때 연간 매출 합산액이 매출액이 1352억 원 정도의 규모였어요. 근데 23년도 연간 매출액은 1225억 원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요걸 이 증감 비율로 환산해 봤을 때 약 9%가량 좀 감소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고,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22년도 때 약 27억 6,400만원 정도 달성을 했어요. 근데 23년도 때 60억 원 정도 달성을 하면서 증감 비율로 보시면요 100%가 넘는 1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를 한 거죠. 영업이익 부분에서.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22년도 때 약 10억 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23년도 때 여러분 189억 원을 달성을 합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말도 안 되시죠. 1640%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16배가 넘어가는 상승분을 이렇게 나타낼까라고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밑에 좀 내리다 보시면요 이 공시에서 이 사명에서 직접 밝히고 있는 이유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 해가지고 이 우유팩 사업 부문 요거를 여기서 중단을 했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제외가 되면서 매출액은 소폭 감소가 있었다 라고 밝히고 있고, 이 커패시터 필름 수요 확대 그리고 환율 상승 요게 좀 중요했죠. 이거에 따른 매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라고 이 영업이익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당기순이익, 아까 좀 말도 안 되는 수치의 그 당기순이익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유팩 사업부문 중단을 하면서 유형 자산이었던 토지 그리고 건물들을 매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특별이익으로 들어가면서 이 당기순이익에 잡혔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번은 여러분 제가 아까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준비할 때까지는 이 배당 공시가 없었거든요. 근데 준비하고 있다가 띠링 올라왔습니다. 3월 6일자 오늘 날짜로 올라온 거예요. 방금 올라온 거예요. 방금.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4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4시 16분인가 4시 12분에 올라왔던 공시입니다. 자, 배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역시나 올해도 배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배당의 구분은요 결산 배당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 주당 배당금은 20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평년 대비해서 좀 짠 수치입니다. 요거를 시가로 좀 환산하면요 0.4%에 해당하는 배당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0.5%에서 한 2% 정도 배당을 주면은 좀 짜다, 이렇게 배당률이 좀 짜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들 쓰고 계신데,
0.4%면 좀 많이 짠 편이긴 합니다. 근데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도 여러분 수두룩 빽빽 정말 천지 삑깔이어서 그냥 배당을 했다는 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삼영에서 배당을 했던 그 이력이에요. 자, 보시면 2000년, 2001년, 2002년, 2009년 이렇게 좀 듬성듬성 이렇게 좀 배당을 주다가 2009년도부터 2009, 2010, 2011, 2012 그리고 2013까지도 이렇게 연속해서 배당을 주고 있는 게 우리가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서 같이 좀 보시면요. 이 배당의 기준일은요. 2023년도 12월 31일이에요. 이때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가 정해지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추후에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 수시로 한번 뭐 체크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소식을 전달을 해 드렸고요. 이 다음으로 보실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리튬 가격에 관련된 요 이슈도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슈입니다. 3월 5일자로 어제 올라왔던 이슈예요. 리튬 가격 반등 뭐 이런 헤드라인을 달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요게 탄산 리튬의 가격 추이입니다. 23년도 12월 4일 그리고 지금 24년도 3월 4일까지의 탄산 리튬 가격의 변화 추이가 거의 23년도 연말 정도쯤 이때 가격 수준까지 거의 근접해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이 리튬에 관련돼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까지 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공급을 하는, 그러니까 리튬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이 업체들에서 공급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 수요와 요 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공급량을 줄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좀 맞물려 돌아간다.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좀 토대로 해서 이거 너무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 나눠볼게요.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23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너무 과거 차트는 사실 분석하는 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23년도 지난해죠. 지난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로만 놓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23년도 1월 달부터 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던 기점이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3월 달 들어오면서 정말 이제 좀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렇게 좀 시작이 됐는데 이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전기차용 이 캐퍼시터를 만드는 기업이다, 만드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 이 캐퍼시터 관련해서 캐파를 증설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이때 조금씩 들려오다가 이 3월 달에 아예 그냥 선제적으로 그냥 증설해버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었죠. 이 사명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파 증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수익성이 더 개선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때 이렇게 시작됐던 그 상승세가 계속해서 그냥 이어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 사명의 주가 상승의 주 원동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커패시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 80%가 넘어가고 있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이 커패시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수혜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사람들도 다 딱 하나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커패시터. 그것만 사실 기억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이때 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24년도인 올해죠. 올해 들어와서부터 조금 거의 10년부터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주주님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발표를 한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망감 속에 주요 2차전지 업체들의 실적도 부진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좀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또 이 뭐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이런 전기차 업체들도 있죠. 얘네들도 주가가 좀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장을 따라가고 있는 국내 주식 특성상 이런 뭐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런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부진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겹치면서 이렇게 좀 조정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적자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막 이러한 우려까지 막 겹쳐지면서 이때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조금 암울했던 1월 달이었죠. 근데 뭐 그랬지만 이때 이렇게 좀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또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에서 오히려 이 배터리 산업에 더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뭐 이런 소식들이 다시 들려오면서 다시 지금은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좀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상향을 해 나갈 이렇게 조금 더 차트를 거시고 볼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 정도까지 좀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주가가 우상향을 해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해요. 그럴 포텐이 아직까지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 삼영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 주도주는 아니죠. 그래서 이 주도주는 아닌 만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뭐 2차 전지, 뭐 AI, 뭐 반도체처럼 이 2차 전지 산업도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산업이 다시 한번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 아마 분명히 우리 삼영에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해줄 날이 좀 머지 않아 보인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아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던 이 리튬 가격의 상승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사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렇게 보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확인이 되고 있는 주가의 지지 라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요때 이렇게 좀 요때도 그렇고요. 요쪽 라인에서 조금 이 중요한 가격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약 4,000원에서 4,030원 정도 요쪽 부근에서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는 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 파란 색깔 라인이 주가 라인인데 여기서 상승이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면 요때 그리고 요때 막 이렇게 막 좀 저항에 밀렸었던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은 약 4,500원 요 근처예요. 그래서 아마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4,500원 요 근처에서 또 한번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이런 뭐 기술적 분석은요 정답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저런 견해도 있구나 라고 정도만 참고해 주시고요. 투자 판단하실 때 근거 마련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삼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았어요. 실적 같이 보면서 이 실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집계가 된 이유들 같이 좀 살펴봤고 또 배당 부분도 체크를 했죠. 그리고 이 전반적인 2차 전지 산업에 관련해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이슈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같이 차트도 보면서 이렇게 좀 히스토리도 좀 읊어보면서 앞으로 삼형의 주가는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슈나 뭐 종목에 대한 정보들 그런 거 나오면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